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지식과 지혜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먹는 것이 곧 나 자신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이 우리의 건강과 피부 상태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식사를 거르거나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곤 합니다.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찾으시는 이유이기도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한 피부를 위해 어떤 영양제를 선택해야 하고 또 어떤 성분은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 몸에 맞는 올바른 영양제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귀한 정보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분명 여러분께 더 큰 건강과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삶의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피부를 위한 영양제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1. 영양제. 기본 원칙부터 이해하기. 영양제를 올바르게 선택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비타민이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말 그대로 물에 녹는 비타민으로 비타민 C와 비타민 B군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양만큼 사용된 후 나머지는 대부분 소변 등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부 비타민 B군의 경우 과다 섭취 시 오히려 피부 발진이나 붉어짐, 심지어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반면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A, D, E, K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몸에 축적되는 특징이 있으며 주로 간이나 지방 조직에 저장됩니다. 만약 평소 식단으로 충분한 양을 섭취하고 있는데도 고함량의 지용성 비타민 영양제를 추가로 복용한다면 몸에 과도하게 쌓여 독성을 일으키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평소 어떤 음식을 즐겨 먹는지 식습관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종합 비타민. 나에게 맞는 제품 현명하게 고르기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종합 비타민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몇 가지 제품을 바탕으로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액상과 알약이 함께 포장된 형태의 제품이 많이 보입니다. 독일산 프리미엄 비타민으로 유명한 오쏘몰 이뮨이나 국내 제약사의 여러 제품들이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이는 각 영양소의 특성에 따라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설계로 물 없이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유명하거나 비싸다고 해서 나에게 좋은 제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C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비타민이죠.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여 피부 탄력과 상처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시중 제품들은 보통 하루 권장량의 1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함유하고 있습니다. 수용성이기 때문에 고함량 섭취가 비교적 괜찮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1000mg 이상의 고함량 제품을 선호합니다. 다만 개인의 신장 기능에 따라 고용량 섭취가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500%에서 1000% 사이에서
자신에게 맞는 용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B군, 에너지 생성과 피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B군은 피부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상처 회복이 더뎌지고 피부가 푸석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별표 나이아신 별표가 비타민 B12입니다. 나이아신, 평소 얼굴에 홍조가 있거나 피부가 예민한 분이라면 나이아신 함량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아신을 과다 섭취할 경우 혈관이 확장되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플러싱 현상이나 기존의 홍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영양 섭취 기준에 따르면 남성은 하루 16mg, 여성은 14mg 정도가 권장되는데 이보다 훨씬 높은 함량의 제품을 섭취했을 때 얼굴부터 가슴까지 붉어지는 경험을 하셨다면 현재 드시고 있는 영양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타민 B12, 이 성분은 일부 사람들에게서 여드름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건강상의 이유로 엽산과 비타민 B12를 처방받았던 환자의 얼굴에 심한 여드름성 발진이 나타났고 그 원인을 추적한 결과 비타민 B12의 과다 섭취가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여드름이 계속되거나 악화된다면 내가 먹는 종합 비타민의 B12 함량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확인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비오틴은 콜라겐 생성 과정에서 비타민 C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또한 모발과 손톱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 탈모 고민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죠. 저 역시 과거에는 만 믹지에 달하는 고용량의 비오틴을 따로 섭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오틴 역시 고용량 섭취 시 일부에게서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종합 비타민에 포함된 적당한 양으로 시작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권장량이 30믹지인데 3000%, 4000% 정도의 함량이라면 충분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3. 지용성 비타민, 음식과 영양제의 균형이제 몸에 축적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지용성 비타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 평소 식단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비타민 A 주로 생선, 닭고기, 계란, 치즈 등에 풍부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처럼 평소에 회나 생선조림, 계란찜 등을 즐겨 먹고 매일 계란을 한두 개씩 섭취한다면 이미 식단을 통해 충분한 비타민 A를 얻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굳이 비타민 A가 고함량으로 포함된 영양제를 추가로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거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인해 해당 식품들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다면 영양제를 통해 보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 햇빛 비타민으로 불리는 비타민 D는 한국인 대다수에게 부족한 영양소로 꼽힙니다. 충분한 햇볕을 쬐면 몸에서 자연적으로 합성되지만 실내 생활이 많고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현대인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혈액 검사를 해보면 비타민 D 수치가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피부가 칙칙하고 거칠게 느껴질 수 있으며 뼈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저는 칼슘과 비타민 D는 따로 챙겨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종합 비타민을 선택할 때 비타민 D가 하루 권장량의 100%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타민 E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는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올리브 오일,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 콩기름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화장품 성분으로도 쓰이는 토코페롤이 바로 비타민 E입니다. 평소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거나 간식으로 아몬드를 챙겨 먹는 습관이 있다면
굳이 고함량의 비타민, 이 영양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 중에서도 과다 섭취 시 부작용의 우려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므로 식습관을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K: 녹색 잎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뼈 건강에 중요합니다. 한국인의 식단에서 김치나 각종 나물 반찬을 통해 섭취할 수 있지만 매일 꾸준히 충분한 양의 채소를 먹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 역시 일주일에 2~3번 샐러드를 챙겨 먹으려 노력하지만 매일은 힘들더군요. 따라서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에 포함된 100% 내외의 비타민 K는 꾸준히 보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4. 한국인에게 특히 중요한 미네랄, 요오드 미네랄 역시 우리 몸과 피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종합 비타민을 고를 때 특히 한국인이 주목해야 할 미네랄 성분은 바로 별표 요오드 별표입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김, 미역,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를 통해 일상적으로 많은 양의 요오드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같은 질환을 앓는 분이 있거나 본인이 갑상선 건강에 신경을 쓰는 편이라면 요오드가 포함되지 않거나 소량만 함유된 종합 비타민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요오드 섭취를 줄이라는 조언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중에서 요오드가 전혀 없는 종합 비타민을 찾기는 생각보다 어려우니 제품 뒷면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피부와 장 건강의 핵심, 유산균.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우리 몸의 면역과 건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장 건강은 놀랍게도 피부 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깨지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이것이 피부 트러블이나 칙칙한 피부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유산균 제품을 고르기 위한 핵심 3가지를 기억하세요. 락토바실러스 vs 비피도박테리움. 유산균은 크게 2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는 주로 소장에서 활동하며 면역 강화와 피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반면 비피도박테리움은 주로 대장에서 서식하며 변비와 같은 배변 활동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나의 주된 고민이 무엇인지에 따라 두 균주의 비율을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의 유무.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성분입니다. 프락토올리고당이나 자일로올리고당이 대표적입니다. 좋은 유산균을 섭취하더라도 이들이 장까지 살아가서 잘 정착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먹이를 함께 공급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제품에 프리바이오틱스가 부원료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장균수와 포장. 유산균은 살아있는 생균이므로 섭취했을 때 얼마나 많은 균이 장까지 도달하는지가 관건입니다. 투입균수가 아닌 보장균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소 100억 CFU 정도를 보장하는 제품이 좋으며 열과 습기에 약한 유산균의 특성을 고려할 때 큰 통에 한꺼번에 담긴 것보다는 개별 포장된 제품, 그리고 가능하다면 냉장 배송되는 제품이 더 안정적입니다. 유산균은 사람마다 잘 맞는 균주가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제품을 꾸준히 먹어보고 자신에게 맞는 인생 유산균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6. 나만의 영양제 섭취 시간표. 영양제는 언제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의 하루를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아침 공복.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콜라겐과 유산균을 섭취합니다. 이 2가지는 이산의 영향을 덜 받는 공복 상태에서 흡수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 직후.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는 종합 비타민을 섭취합니다.
비타민 B군과 같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들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해주는 부스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음식물의 기름 성분과 함께 섭취될 때 흡수율이 높아지므로 식사 직후가 가장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점심 식사 직후 칼슘, 비타민 D, 히알루론산과 같은 영양제는 점심 식사 후에 섭취합니다. 저녁 시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종합 비타민이나 비타민, B군 영양제를 늦은 저녁에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성분들이 숙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어도 오후 6시 이전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는 건강한 피부를 위한 영양제 선택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영양제는 결코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영양제를 챙겨 먹으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가장 정직한 결과물입니다. 건강한 식단이 기본이 될 때 영양제는 비로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현명한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빛나는 피부와 건강한 삶의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한 매일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지식과 지혜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먹는 것이 곧 나 자신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이 우리의 건강과 피부 상태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식사를 거르거나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곤 합니다.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찾으시는 이유이기도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한 피부를 위해 어떤 영양제를 선택해야 하고 또 어떤 성분은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 몸에 맞는 올바른 영양제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귀한 정보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분명 여러분께 더 큰 건강과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삶의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피부를 위한 영양제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1. 영양제, 기본 원칙부터 이해하기. 영양제를 올바르게 선택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비타민이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말 그대로 물에 녹는 비타민으로 비타민 C와 비타민 B군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양만큼 사용된 후 나머지는 대부분 소변 등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부 비타민 B군의 경우 과다 섭취 시 오히려 피부 발진이나 붉어짐, 심지어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반면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A, D, E, K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몸에 축적되는 특징이 있으며 주로 간이나 지방 조직에 저장됩니다. 만약 평소 식단으로 충분한 양을 섭취하고 있는데도 고함량의 지용성 비타민 영양제를 추가로 복용한다면 몸에 과도하게 쌓여
독성을 일으키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평소 어떤 음식을 즐겨 먹는지 식습관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종합 비타민, 나에게 맞는 제품 현명하게 고르기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종합 비타민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몇 가지 제품을 바탕으로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액상과 알약이 함께 포장된 형태의 제품이 많이 보입니다. 독일산 프리미엄 비타민으로 유명한 오쏘몰 이뮨이나 국내 제약사의 여러 제품들이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이는 각 영양소의 특성에 따라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설계로 물 없이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유명하거나 비싸다고 해서 나에게 좋은 제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C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비타민이죠.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여 피부 탄력과 상처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시중 제품들은 보통 하루 권장량의 1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함유하고 있습니다. 수용성이기 때문에 고함량 섭취가 비교적 괜찮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1000mg 이상의 고함량 제품을 선호합니다. 다만 개인의 신장 기능에 따라 고용량 섭취가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500%에서 1000% 사이에서 자신에게 맞는 용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B군, 에너지 생성과 피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B군은 피부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상처 회복이 더뎌지고 피부가 푸석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별표 나이아신 별표가 비타민 B12입니다. 나이아신, 평소 얼굴에 홍조가 있거나 피부가 예민한 분이라면 나이아신 함량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아신을 과다 섭취할 경우 혈관이 확장되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플러싱 현상이나 기존의 홍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영양 섭취 기준에 따르면 남성은 하루 16mg, 여성은 14mg 정도가 권장되는데 이보다 훨씬 높은 함량의 제품을 섭취했을 때 얼굴부터 가슴까지 붉어지는 경험을 하셨다면 현재 드시고 있는 영양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타민 B12, 이 성분은 일부 사람들에게서 여드름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건강상의 이유로 엽산과 비타민 B12를 처방받았던 환자의 얼굴에 심한 여드름성 발진이 나타났고 그 원인을 추적한 결과 비타민 B12의 과다 섭취가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여드름이 계속되거나 악화된다면 내가 먹는 종합 비타민의 B12 함량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비오틴은 콜라겐 생성 과정에서 비타민 C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또한 모발과 손톱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 탈모 고민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죠. 저 역시 과거에는 만 믹지에 달하는 고용량의 비오틴을 따로 섭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오틴 역시 고용량 섭취 시 일부에게서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종합 비타민에 포함된 적당한 양으로 시작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권장량이 30믹지인데 3000%, 4000% 정도의 함량이라면 충분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3. 지용성 비타민, 음식과 영양제의 균형이제 몸에 축적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지용성 비타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 평소 식단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비타민 A 주로 생선, 닭고기, 계란, 치즈 등에 풍부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처럼 평소에 회나 생선조림, 계란찜 등을 즐겨 먹고 매일 계란을 한두 개씩 섭취한다면 이미 식단을 통해 충분한 비타민 A를 얻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굳이 비타민 A가 고함량으로 포함된 영양제를 추가로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거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인해 해당 식품들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다면 영양제를 통해 보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 콜론, 햇빛 비타민으로 불리는 비타민 D는 한국인 대다수에게 부족한 영양소로 꼽힙니다. 충분한 햇볕을 쬐면 몸에서 자연적으로 합성되지만 실내 생활이 많고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현대인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혈액 검사를 해보면 비타민 D 수치가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피부가 칙칙하고 거칠게 느껴질 수 있으며 뼈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저는 칼슘과 비타민 D는 따로 챙겨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종합 비타민을 선택할 때 비타민 D가 하루 권장량의 100%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타민 E 콜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는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올리브 오일,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 콩기름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화장품 성분으로도 쓰이는 토코페롤이 바로 비타민 E입니다. 평소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거나 간식으로 아몬드를 챙겨 먹는 습관이 있다면 굳이 고함량의 비타민 E 영양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 중에서도 과다 섭취 시 부작용의 우려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므로 식습관을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K 콜론 녹색 잎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뼈 건강에 중요합니다. 한국인의 식단에서 김치나 각종 나물 반찬을 통해 섭취할 수 있지만 매일 꾸준히 충분한 양의 채소를 먹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 역시 일주일에 2-3번 샐러드를 챙겨 먹으려 노력하지만 매일은 힘들더군요. 따라서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에 포함된 100% 내외의 비타민 K는 꾸준히 보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4. 한국인에게 특히 중요한 미네랄, 요오드 미네랄 역시 우리 몸과 피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종합 비타민을 고를 때 특히 한국인이 주목해야 할 미네랄 성분은 바로 별표 요오드 별표입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김, 미역,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를 통해 일상적으로 많은 양의 요오드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같은 질환을 앓는 분이 있거나 본인이 갑상선 건강에 신경을 쓰는 편이라면 요오드가 포함되지 않거나 소량만 함유된 종합 비타민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요오드 섭취를 줄이라는 조언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중에서 요오드가 전혀 없는 종합 비타민을 찾기는 생각보다 어려우니 제품 뒷면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피부와 장 건강의 핵심, 유산균.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우리 몸의 면역과 건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장 건강은 놀랍게도 피부 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깨지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이것이 피부 트러블이나 칙칙한 피부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유산균 제품을 고르기 위한 핵심 3가지를 기억하세요. 락토바실러스 vs 비피도박테리움. 유산균은 크게 2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는 주로 소장에서 활동하며 면역 강화와 피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반면 비피도박테리움은 주로 대장에서 서식하며 변비와 같은 배변 활동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나의 주된 고민이 무엇인지에 따라
두 균주의 비율을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의 유무.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성분입니다. 프락토올리고당이나 자일로올리고당이 대표적입니다. 좋은 유산균을 섭취하더라도 이들이 장까지 살아가서 잘 정착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먹이를 함께 공급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제품에 프리바이오틱스가 부원료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장균수와 포장. 유산균은 살아있는 생균이므로 섭취했을 때 얼마나 많은 균이 장까지 도달하는지가 관건입니다. 투입균수가 아닌 보장균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소 100억 CFU 정도를 보장하는 제품이 좋으며 열과 습기에 약한 유산균의 특성을 고려할 때 큰 통에 한꺼번에 담긴 것보다는 개별 포장된 제품, 그리고 가능하다면 냉장 배송되는 제품이 더 안정적입니다. 유산균은 사람마다 잘 맞는 균주가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제품을 꾸준히 먹어보고 자신에게 맞는 인생 유산균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6. 나만의 영양제 섭취 시간표. 영양제는 언제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의 하루를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아침 공복.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콜라겐과 유산균을 섭취합니다. 이 두 가지는 이산의 영향을 덜 받는 공복 상태에서 흡수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 직후.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는 종합 비타민을 섭취합니다. 비타민 B군과 같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들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해주는 부스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음식물의 기름 성분과 함께 섭취될 때 흡수율이 높아지므로 식사 직후가 가장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점심 식사 직후. 칼슘, 비타민 D, 히알루론산과 같은 영양제는 점심 식사 후에 섭취합니다. 저녁 시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종합 비타민이나 비타민, B군 영양제를 늦은 저녁에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성분들이 숙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어도 오후 6시 이전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는 건강한 피부를 위한 영양제 선택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영양제는 결코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영양제를 챙겨 먹으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가장 정직한 결과물입니다. 건강한 식단이 기본이 될 때 영양제는 비로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현명한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빛나는 피부와 건강한 삶의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한 매일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지식과 지혜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먹는 것이 곧 나 자신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이 우리의 건강과 피부 상태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식사를 거르거나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곤 합니다.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찾으시는 이유이기도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한 피부를 위해 어떤 영양제를 선택해야 하고 또 어떤 성분은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 몸에 맞는 올바른 영양제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귀한 정보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분명 여러분께 더 큰 건강과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삶의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피부를 위한 영양제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1. 영양제, 기본 원칙부터 이해하기. 영양제를 올바르게 선택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비타민이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말 그대로 물에 녹는 비타민으로 비타민 C와 비타민 B군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양만큼 사용된 후 나머지는 대부분 소변 등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부 비타민 B군의 경우 과다 섭취 시 오히려 피부 발진이나 붉어짐, 심지어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반면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A, D, E, K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몸에 축적되는 특징이 있으며 주로 간이나 지방 조직에 저장됩니다. 만약 평소 식단으로 충분한 양을 섭취하고 있는데도 고함량의 지용성 비타민 영양제를 추가로 복용한다면 몸에 과도하게 쌓여 독성을 일으키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평소 어떤 음식을 즐겨 먹는지 식습관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종합 비타민, 나에게 맞는 제품. 현명하게 고르기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종합 비타민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몇 가지 제품을 바탕으로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액상과 알약이 함께 포장된 형태의 제품이 많이 보입니다. 독일산 프리미엄 비타민으로 유명한 오쏘몰 이뮨이나 국내 제약사의 여러 제품들이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이는 각 영양소의 특성에 따라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설계로 물 없이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유명하거나 비싸다고 해서 나에게 좋은 제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C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비타민이죠.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여 피부 탄력과 상처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시중 제품들은 보통 하루 권장량의 1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함유하고 있습니다. 수용성이기 때문에 고함량 섭취가 비교적 괜찮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1000mg 이상의 고함량 제품을 선호합니다. 다만 개인의 신장 기능에 따라 고용량 섭취가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500%에서 1000% 사이에서 자신에게 맞는 용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B군, 에너지 생성과 피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B군은 피부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상처 회복이 더뎌지고 피부가 푸석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별표 나이아신 별표가 비타민 B12입니다. 나이아신, 평소 얼굴에 홍조가 있거나 피부가 예민한 분이라면 나이아신 함량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아신을 과다 섭취할 경우 혈관이 확장되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플러싱 현상이나 기존의 홍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영양 섭취 기준에 따르면 남성은 하루 16mg, 여성은 14mg 정도가 권장되는데 이보다 훨씬 높은 함량의 제품을 섭취했을 때 얼굴부터 가슴까지 붉어지는 경험을 하셨다면 현재 드시고 있는 영양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타민 B12. 이 성분은 일부 사람들에게서 여드름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건강상의 이유로 엽산과 비타민 B12를 처방받았던 환자의 얼굴에 심한 여드름성 발진이 나타났고, 그 원인을 추적한 결과 비타민 B12의 과다 섭취가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여드름이 계속되거나 악화된다면 내가 먹는 종합 비타민의 B12 함량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확인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비오틴. 비오틴은 콜라겐 생성 과정에서 비타민 C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또한 모발과 손톱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 탈모 고민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죠. 저 역시 과거에는 만 믹지에 달하는 고용량의 비오틴을 따로 섭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오틴 역시 고용량 섭취 시 일부에게서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종합 비타민에 포함된 적당한 양으로 시작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권장량이 30믹지인데 3000%, 4000% 정도의 함량이라면 충분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3. 지용성 비타민. 음식과 영양제의 균형이 제 몸에 축적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지용성 비타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 평소 식단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비타민 A 주로 생선, 닭고기, 계란, 치즈 등에 풍부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처럼 평소에 회나 생선조림, 계란찜 등을 즐겨 먹고 매일 계란을 한두 개씩 섭취한다면 이미 식단을 통해 충분한 비타민 A를 얻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굳이 비타민 A가 고함량으로 포함된 영양제를 추가로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거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인해 해당 식품들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다면 영양제를 통해 보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 햇빛 비타민으로 불리는 비타민 D는 한국인 대다수에게 부족한 영양소로 꼽힙니다. 충분한 햇볕을 쬐면 몸에서 자연적으로 합성되지만 실내 생활이 많고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현대인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혈액 검사를 해보면 비타민 D 수치가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피부가 칙칙하고 거칠게 느껴질 수 있으며 뼈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저는 칼슘과 비타민 D는 따로 챙겨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종합 비타민을 선택할 때 비타민 D가 하루 권장량의 100%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타민 E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는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올리브 오일,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 콩기름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화장품 성분으로도 쓰이는 토코페롤이 바로 비타민 E입니다. 평소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거나 간식으로 아몬드를 챙겨 먹는 습관이 있다면 굳이 고함량의 비타민 E 영양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 중에서도 과다 섭취 시 부작용의 우려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므로 식습관을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K 녹색 잎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뼈 건강에 중요합니다. 한국인의 식단에서 김치나 각종 나물 반찬을 통해 섭취할 수 있지만 매일 꾸준히 충분한 양의 채소를 먹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 역시 일주일에 2-3번 샐러드를 챙겨 먹으려 노력하지만 매일은 힘들더군요. 따라서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에 포함된 100% 내외의 비타민 K는 꾸준히 보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4. 한국인에게 특히 중요한 미네랄, 요오드 미네랄 역시 우리 몸과 피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종합 비타민을 고를 때 특히 한국인이 주목해야 할 미네랄 성분은 바로 별표 요오드 별표입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김, 미역,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를 통해 일상적으로 많은 양의 요오드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같은 질환을 앓는 분이 있거나 본인이 갑상선 건강에 신경을 쓰는 편이라면 요오드가 포함되지 않거나 소량만 함유된 종합 비타민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요오드 섭취를 줄이라는 조언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중에서 요오드가 전혀 없는 종합 비타민을 찾기는 생각보다 어려우니 제품 뒷면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피부와 장 건강의 핵심. 유산균.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우리 몸의 면역과 건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장 건강은 놀랍게도 피부 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깨지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이것이 피부 트러블이나 칙칙한 피부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유산균 제품을 고르기 위한 핵심 3가지를 기억하세요. 락토바실러스 vs 비피도박테리움. 유산균은 크게 2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는 주로 소장에서 활동하며 면역 강화와 피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반면 비피도박테리움은 주로 대장에서 서식하며 변비와 같은 배변 활동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나의 주된 고민이 무엇인지에 따라 두 균주의 비율을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의 유무.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성분입니다. 프락토올리고당이나 자일로올리고당이 대표적입니다. 좋은 유산균을 섭취하더라도 이들이 장까지 살아가서 잘 정착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먹이를 함께 공급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제품에 프리바이오틱스가 부원료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장균수와 포장. 유산균은 살아있는 생균이므로 섭취했을 때 얼마나 많은 균이 장까지 도달하는지가 관건입니다. 투입균수가 아닌 보장균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소 100억 CFU 정도를 보장하는 제품이 좋으며 열과 습기에 약한 유산균의 특성을 고려할 때 큰 통에 한꺼번에 담긴 것보다는 개별 포장된 제품, 그리고 가능하다면 냉장 배송되는 제품이 더 안정적입니다. 유산균은 사람마다 잘 맞는 균주가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제품을 꾸준히 먹어보고 자신에게 맞는 인생 유산균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6. 나만의 영양제 섭취 시간표. 영양제는 언제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의 하루를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아침 공복.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콜라겐과 유산균을 섭취합니다. 이 2가지는 이산의 영향을 덜 받는 공복 상태에서 흡수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 직후.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는 종합 비타민을 섭취합니다. 비타민 B군과 같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들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해주는 부스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음식물의 기름 성분과 함께 섭취될 때 흡수율이 높아지므로 식사 직후가 가장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점심 식사 직후. 칼슘, 비타민 D, 히알루론산과 같은 영양제는 점심 식사 후에 섭취합니다. 저녁 시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종합 비타민이나 비타민, B군 영양제를 늦은 저녁에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성분들이 숙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어도 오후 6시 이전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는 건강한 피부를 위한 영양제 선택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영양제는 결코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영양제를 챙겨 먹으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가장 정직한 결과물입니다. 건강한 식단이 기본이 될 때 영양제는 비로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현명한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빛나는 피부와 건강한 삶의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한 매일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지식과 지혜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먹는 것이 곧 나 자신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이 우리의 건강과 피부 상태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식사를 거르거나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곤 합니다.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찾으시는 이유이기도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한 피부를 위해 어떤 영양제를 선택해야 하고 또 어떤 성분은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 몸에 맞는 올바른 영양제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귀한 정보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분명 여러분께 더 큰 건강과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삶의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피부를 위한 영양제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1. 영양제. 기본 원칙부터 이해하기. 영양제를 올바르게 선택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비타민이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말 그대로 물에 녹는 비타민으로 비타민 C와 비타민 B군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양만큼 사용된 후 나머지는 대부분 소변 등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부 비타민 B군의 경우 과다 섭취 시 오히려 피부 발진이나 붉어짐, 심지어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반면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A, D, E, K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몸에 축적되는 특징이 있으며 주로 간이나 지방 조직에 저장됩니다. 만약 평소 식단으로 충분한 양을 섭취하고 있는데도 고함량의 지용성 비타민 영양제를 추가로 복용한다면 몸에 과도하게 쌓여 독성을 일으키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평소 어떤 음식을 즐겨 먹는지 식습관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종합 비타민. 나에게 맞는 제품 현명하게 고르기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종합 비타민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몇 가지 제품을 바탕으로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액상과 알약이 함께 포장된 형태의 제품이 많이 보입니다. 독일산 프리미엄 비타민으로 유명한 오쏘몰 이뮨이나 국내 제약사의 여러 제품들이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이는 각 영양소의 특성에 따라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설계로 물 없이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유명하거나 비싸다고 해서 나에게 좋은 제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C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비타민이죠.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여 피부 탄력과 상처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시중 제품들은 보통 하루 권장량의 1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함유하고 있습니다. 수용성이기 때문에 고함량 섭취가 비교적 괜찮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1000mg 이상의 고함량 제품을 선호합니다. 다만 개인의 신장 기능에 따라 고용량 섭취가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500%에서 1000% 사이에서 자신에게 맞는 용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B군, 에너지 생성과 피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B군은 피부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상처 회복이 더뎌지고 피부가 푸석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별표 나이아신 별표가 비타민 B12입니다. 나이아신, 평소 얼굴에 홍조가 있거나 피부가 예민한 분이라면 나이아신 함량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아신을 과다 섭취할 경우 혈관이 확장되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플러싱 현상이나 기존의 홍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영양 섭취 기준에 따르면 남성은 하루 16mg, 여성은 14mg 정도가 권장되는데 이보다 훨씬 높은 함량의 제품을 섭취했을 때 얼굴부터 가슴까지 붉어지는 경험을 하셨다면 현재 드시고 있는 영양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타민 B12, 이 성분은 일부 사람들에게서 여드름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건강상의 이유로 엽산과 비타민 B12를 처방받았던 환자의 얼굴에 심한 여드름성 발진이 나타났고 그 원인을 추적한 결과 비타민 B12의 과다 섭취가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여드름이 계속되거나 악화된다면 내가 먹는 종합 비타민의 B12 함량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확인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비오틴은 콜라겐 생성 과정에서 비타민 C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또한 모발과 손톱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 탈모 고민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죠. 저 역시 과거에는 1000mg에 달하는 고용량의 비오틴을 따로 섭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오틴 역시 고용량 섭취 시 일부에게서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종합 비타민에 포함된 적당한 양으로 시작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권장량이 30mg인데 3000%, 4000% 정도의 함량이라면 충분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3. 지용성 비타민, 음식과 영양제의 균형이제 몸에 축적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지용성 비타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 평소 식단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비타민 A 주로 생선, 닭고기, 계란, 치즈 등에 풍부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처럼 평소에 회나 생선조림, 계란찜 등을 즐겨 먹고 매일 계란을 한두 개씩 섭취한다면 이미 식단을 통해 충분한 비타민 A를 얻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굳이 비타민 A가 고함량으로 포함된 영양제를 추가로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거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인해 해당 식품들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다면 영양제를 통해 보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 햇빛 비타민으로 불리는 비타민 D는 한국인 대다수에게 부족한 영양소로 꼽힙니다. 충분한 햇볕을 쬐면 몸에서 자연적으로 합성되지만 실내 생활이 많고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현대인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혈액 검사를 해보면 비타민 D 수치가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피부가 칙칙하고 거칠게 느껴질 수 있으며 뼈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저는 칼슘과 비타민 D는 따로 챙겨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종합 비타민을 선택할 때 비타민 D가 하루 권장량의 100%